서람희의 라디오 홀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지금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특별 상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세 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일 먼저 최영수 변호사님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뉴욕주 변호사 20년 경력의 전시민참여센터 이사장, 현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 대책위 뉴욕 위원장으로 하고 계시고요. 이민자보호교회 TF 변호사, 현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의 해외 취업 자문 변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수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의 상담을 좀 준비하셨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지금 시민참여센터 산하에 이민자보호법률 대책이 하고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에서 오늘 나오신 김지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박재민 변호사님하고 요즘에 그 연방정부 패키지, 경기부양 패키지에 대해서 하고요. EIDL, 그다음에 PPP 프로그램, 정부에서 주는 개인 현금 지급에 관한 것, 그다음에 뭐 렌트비 유예 문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우리 최윤희 회장님 함께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윤희 회장님은 현재 뉴욕시, 감사합니다. 네, 현재 뉴욕시 교육부 학부모 조정관, 그리고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공동회장, 폴 벨론 시의원 청소년 담당, 뉴욕주 탁월한 여성상을 수상하신 칼럼니스트이기도 하십니다. 자, 회장님 오늘 어떤 내용의 상담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지금 학교가 공립학교가 닫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 사항이랑 또 그 자세한 오늘 또 교육감한테 새로 발표된 그런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분인데요. 이 자리 모시겠습니다. 네, 회계사 MBA를 거쳐서 11년 이상 코리아 소사이어티 비영리 단체에서 재정 및 인사부 시니어 국장을 역임하신 김지영 국장님 이 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상담 시간을 준비했는데 상담하기 바로 한 30분 전, 1시간 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최영수 변호사님과 함께 시민참여센터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센터에 같이 상담을 맡고 있고요. 또 저는 또 사회 전반에 거쳐서 저희 한인 커뮤니티가 처한 또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점이랄까, 앞으로 전망이랄까,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상담 시간을 준비하시면서 많은 자료에 많은 양의 정보를 준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께서 궁금하셨던 질문들을 K-Radio NY, 저의 카톡 아이디는 K-Radio NY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익명을 원하실 때는 익명을 아니면 아이디를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시간이 끝난 후에 3시 이후에 더 지속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께서 각자 소개해 주시는 그 전화번호와 웹사이트로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보로 또 계속 연결하셔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최영수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EIDL, PPP, 현금 지급, 모기지, 렌트비, 유예,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주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너무 지금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저희가 쏟아져 나와서 그 개념들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개념들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실직자 지원센터를 김지원 선생님하고 박진희 변호사님 세 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지금 질문을 받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그 3차 경기 부양책으로 크게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EIDL이라고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하고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은 만불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SBA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 아주 편리하면서도 좀 그 조건도 좋고 3.75%,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비영리 단체 같은 건 2.75%, 30년 상환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거는 필수적으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PPP 프로그램은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인데 이 페이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즈니스가 어렵고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이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8주 동안 이 75% 이상을 페이롤로 썼을 경우에 그 전체 금액을 면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디제스 론보다 그 페이롤이 많으신 분들은 PPP 프로그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PPP 프로그램은 디지털론하고 틀려서 일반 그 SBA를 담당하고 있는 시중은행에서 이걸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PPP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대부분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일단은 주거래은행,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이나 아니면 비즈니스에서 주거래 은행을 쓰고 있는 은행에 빨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 PPP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받고 그다음에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PPT를 받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실업수당을 또 신청할 수가 있는지요? 네, 아주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 자, 네. 지금 현재로는 PPP를 신청을 안 했거나 했어도 지금 언제 그 융자가 승인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뉴욕 스테이트나 다른 주에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 프로세스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접수를 해서 컴플리트 되고 승인이 되면은 그 실제한 첫 위크부터 돈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실질수당을 받고 있다가 PPP를 신청해서 나온 경우에 한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75%를 페이롤에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직한 그 교회의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사역 하시는 분들을 이제 그 PPP 금액으로 돈을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PPP를 받아가지고 실직수당을 받고 있는 분한테 돈을 준다는 의미는 더 이상 실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뉴욕 스테이트 노동청에서 위클리 클레임을 합니다. 그럼 그때 내가 그 취직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뉴욕이나 아니면 다른 주에서 받는 기본적인 실업급여 플러스 네. 정부에서 주는 600불 요거까지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두 개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꼭 그 클레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네. 매주 위클리 크레딧 클레임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액티블리 직업을 찾고 있고 그리고 실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업을 잡았다고 보고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뉴욕 스테이트에서 그 스테이터스를 보고 실직 수당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지영 국장 이 자리에 계신데요. 한국인들이요, 사실 한국에서 그 코로나가 엄청나게 갑자기 전염이 되면서 저희 여기 살고 있는 동포들,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사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그 상황이 또 바뀌어서요. 저희가 지금 한국 뭐 코로나를 굉장히 잘 지나가게 한 뭐 대한민국 하면서 칭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어떤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은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2위로 시작을 했죠. 중국 이외의 바깥쪽에서 제일 많이 감염자가 발생된 나라로서 한국이 등재됐다가 지금은 감염자 숫자도 줄고 많이 컨테인이 됨으로써 순위가 확 밀려났고요. 지금 거의 순위가 10위권 밑으로 밀려난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감염자 순위로서 2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1.4 밀리언 사람들이 감염이 돼 있고 현재 미국만 40만 사람들이 감염이 돼 있어서 전 세계 감염자의 거의 20%에 거의 달하는 27.5%가 미국의 감염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으로서는 다행인 게 많이 감염자 수가 낮아지고 있고 지금은 거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분위기로 되어 있고요. 현재 미국이 그 감염자 수가 늘어남으로써 그리고 또 뉴욕은 지금 굉장히 stay at home 오더로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도 8개 주의 중간에 있는 주들은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위험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최인희 회장께 질문합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리모트 러닝으로 학교는 물론 교사, 학부모, 모든 학생 전부 다 당황한 게 사실인데요. 가정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은 있을 것이다. 인터넷을 전 국민이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제 리모트 러닝 시스템을 준비한 건가요? 교육국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월 23일서부터 한국말로는 원격 교육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리모트 러닝이라고 해서 네. 그 전에 벌써 학교에서 각 학생들이나 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 서베이를 보내고 학교의 모든 그 이메일 시스템을 동원해서 학생들이 혹시 컴퓨터나 아이패드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간혹가다 몇 명이 아직도 못 받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또 부모님이 그걸 모르시는 수도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라도 집에 컴퓨터나 아이패드나 그렇게 원격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즉시 학교에다 연락을 하시고, 만약에 학교가 안 됐을 경우에는 311이라도 하면 시리하고도 연결되니까 그렇게 신청을 하시는 거가 아주 중요하죠. 네, 그럼 학교에서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아니면 뭐 전화 연결이 정말 어려울 경우에는 311로 전화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되고요. 자, 뭐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을 혜택을 받는다 해도요. 이제 뭐 갑자기 이제 컴퓨터를 지원받았다, 뭐 인터넷을 지원받았다 했을 때 그 전에 놓쳤던 학습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네. 이렇게 리모트 러닝으로 배우고 있다가 코로나19에 이제 갑자기 가족이 아프게 돼서 뭐 이거를 네. 중단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그 차후에 작업 성적이나 졸업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제 우선 좋은 뉴스부터 얘기하고 그다음에 더 들어갈게요. 네. 학생들이 원래 컴퓨터나 이런 그런 거를 통해서 보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외래 여태까지 공부 안 했던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갖는 그런 또 좋은 경우도 있고요. 원래 뭐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뭐 상관없지만 그런 것도 있고, 여태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런 구글 클래스나 뭐 구글 미시나 여러 가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화상을 통해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느껴보지 않았던 새로운 또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 같이 리전 시험이 6월 달에 리전 시험이 전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전 시험을 받아서 스코어를 적용해야 될 경우, 그럴 경우에 딥프롤말 그거가 적용될 경우는 그거가 무마가 되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하이스쿨을 졸업할 때 크레딧은 다 받아야 되지만 리전 시험을 쳐서 도움을 받아야 될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크레딧을 그렇게 주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졸업하려면 네. 필수 과정에 학점을 이수해야 되지만 그 리전 시험은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년 봄에 있는 그 뉴욕 주정부의 ELA. 3학년서부터 네. 8학년까지 영어 ELA 시험과 테스트. 수학 시험 이것도 다 취소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AP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볼 수 있을 건데 그거는 앞으로 이거는 이제 볼 수 있다고만 얘기를 한 거지만 앞으로 이제 이건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 자녀가 원격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는 즉시 311에다 얘기를 해서 컴퓨터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지 다 그거를 대여를 해주든지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근데 좀 조심할 거는 뭐냐면 컴퓨터 사용이 많으면서 혹시 음란 사이트나 아니면은 그런 유혹, 이상한 그런 범죄자로부터 유혹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뭐 줌이라든가 그러기 네. 때문에 줌을 전격적으로 줌 쓰는 그거를 중단했죠, 캔슬을 지금. 했고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또 아니면은 또 무슨 이렇게 테러 단체에서 뭐 이렇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전혀 다른 것 같이 무슨 게임 하는 것 같이 이러면서 이상하게 유혹이 있으니까 부모가 그거를 알고 계시는 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라디오릭 도움 주시는 분들 잠시 소개해 드릴 텐데요. 플러싱 먹자골목 전주식당, 네, 해장국, 감자탕, 매생이가 듬뿍 들어간 굴국, 국물 시원한 칼국수, 수제비 등 건강한 음식들을 당분간 투고로 드실 수 있습니다. 주문해서 투고하실 수 있고요. 또 20분 이상은 대배달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반찬 주문도 문의하세요. 전주알매 칼국수. 화장품의 차별화를 가지고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진 여러분의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고품격 기능성 부스터 시리즈 펨룻. 펨룻에서 스파 상품권 드립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특별 방송 시간 라디올릭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상담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지금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K-Radio NY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 NY로 질문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질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지금 최영수 변호사 그리고 김지연 국장 그리고 최윤희 회장님 함께 계신데요. 자, 최영수 변호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권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영주권 지금 펜딩 중이거나 비자 이렇게 펜딩 중인 분들 있잖아요. 비자 신청해서.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실업수당이나 지원금을 받게 될 경우 제가 네. 문제가 없을런지요.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좀 중요한 질문인데 첫 번째, 미국에서 비移民비자를 가지고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들 이런 분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하게 되면은 maintenance of status, 그러니까 신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업수당은 직업을 잃었을 때 실직했을 때 받는 건데 물론 실직수당에서 주당 3일 또는 그 이하 그다음에 504불 미만으로 받았을 때 그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수당을 받았다는 얘기는 직업을 잃었다는 걸 반증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 비移民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는 이걸 받음으로써 그리고 그거 받음으로써 PUA라고 정부에서 연방정부에 주는 600불까지 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 정보가 IRS로 가고 재무부로 갔다가 이민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는 그냥 받지 말라고 일단은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주권이 계류 중인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네, 펜딩 중에. 영주권을 신청 중에 있는 분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노동카드가 나오기 전에 계신 분하고 노동카드가 나온 이후에 계신 분. 후자 같은 경우는 노동카드를 받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직수당을 해도 무리가 안 될 거로 보이지만 노동카드를 받기 전에 실직을 했을 경우에는 언더라인 스테이터스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H1B로 있다가 영주권을 하든지 뭐 주재원 비자로 있다가 하든지 그럴 경우에는 노동카드를 받기 전에는 그 언더라인 스테이터스가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받는 것이 받으라고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특별하게 이민 신분에 문제가 안 되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구체적인 거는 다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동카드, 그걸 받고서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면서 세금 보고를 한 사람들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신분이 그러니까 비移民비자인 경우에는 안 하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영주권을 신청을 하더라도 노동카드까지 받고 그 이후에 실직하신 분은 그래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비移民비자 그리고 우리 영주권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김지연 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미국에 그래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기대를 해보건대 코로나19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한국이 도움을 줬던 부분이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십니까? 예를 들면 뭐 좀 문호를 좀 열어준다든가 조금 한국인은 좀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다든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물론 이제 의료 외교랄까 문화 외교랄까 나중에 정책 반영에 되기는 하겠죠. 이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크게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타리프라든가 아니면은 군사 방위물 문제 부담이라든가 그런 게 직접적으로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보이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이 국가가 국가 간에 국민 사이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미치기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저희 나라가 지금 처해 있다면 나라의 위상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전에도 한참 한류도 그렇고 그 오스카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상을 받음으로써 굉장히 많이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게 사실인데 사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를 통해서 한국이 대처를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잘함으로써 전 세계 방방곡곡의 뉴스에서 채널 어디를 틀어도 성공적인 사례로서 한국을 언급하지 않는 뉴스가 없고요.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의 지금 방역 체제를
다 연구하려고 하고 따라하려고 하고 뭐 정보기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 의료기관 다 지금 한국을 제일 모델로 삼아서 카피하려고 하고 에뮬레이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조금만 더 열심히 마무리를 잘 하면서 또 민간 외교랄까 이런 외교를 잘한다면 더욱더 성공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그런 실버 라이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기대가 있어요. 네,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최윤희 회장 여기 함께 계신데요. 제가 교육에 관련된 질문 들어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그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제대로 그 교육을 받지 네. 못하는 환경에 있어서 그것을 네. 학교 측에 이렇게 클레임했을 때 그 불이익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내가 뭐 수업을 그런 받지 못했고 테스트를 아예 받지 못했고 지금 벌써 한 3주 네. 정도 리모트 러닝이 된 것 같은데요. 또 뉴저지는 더 길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네. 수업을 다 듣지 못했던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런 학생들에게는 네. 어떤 조치가 좀 준비되어 그거 제가 있을까요? 생각하기에는 전무후무하게 관대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런 일이 현대 사회에서 없었던 일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물론 모든 학생들한테 컴퓨터나 아이패드를 나누지만 혹시라도 거기에서 누락될 수도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제 뉴욕에서는 4월 29일까지는 학교 건물이 닫으니까 휴교가 되겠고요. 그리고 4월 9일에서 원래는 4월 17일까지 스프링 브레이크 봄방학이 예정이었었는데 네. 지금 현재 너무 많은 교육에 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가 전면 취소가 되고 다 정상적인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거를 아셔서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만약에 자녀가 될 경우에는 그거는 옳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니까 그 정상적인 수업으로 굿 프라이데이도 그렇고 그 모든 전일을 토요일하고 주일날 주말만 빼놓고는 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많이 알려드렸는데 그 굉장히 좋은 소식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거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의 많은 공립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학부모한테 원래는 그러니까 아침이나 점심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서부터 모든 뉴욕 주민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든지 거기 그 학교에 급식하는 그 학교에 가시면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오전 7시 30분서부터 11시 30분까지 가서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본인 거 아니고 딴 사람 것도 받아갈 수도 있고 만약에 학교에 다니는 자녀도 없고 그냥 성인일 경우에는 11시 40분서부터 1시 30분까지 가시면 점심하고 음료수하고 과일까지 그리고 특별히 이거는 스쿨푸드 여기서 그 100만 명을 먹이는 그런 아주 위생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가서 그거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는 뭐 아이디 같은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왜 왔느냐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가는 사람한테는 지금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근처에 확실하게 어디서 하고 확실히 알고 싶으실 경우에는 311에다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근처에서 거의 많은 학교에서 지금 급식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 그 시민들한테 학생과 학부모에 상관없이.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올 텐데요. 이 시간 전주 할매 칼국수 함께 도움 주고 계십니다. 네, 자, 언제든지 질문을 K-Radio NY로 질문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질문들 제가 모두 함께 나눴고요. 또 개인적인 질문들 익명 원하시면 또 제가 제 익명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설아미의 라디올릭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께서는 라디올릭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평소에 나누던 저희 라디올릭의 내용과 조금 달라서 이거 무슨 방송인지 하실 거예요. 네, 라디올릭에서 특별 상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세 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지금 이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광고가 나가는 동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최영수 변호사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다카 드리머 신청자에 네. 관련된 질문인데요. 영주권처럼 그렇게 신청을 하였는데 이게 혹시 실업수당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피해가 없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지금 현재 다카 신분으로서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주가 5개 주가 있습니다. 다행히 뉴욕도 이제 그 하나 주에 해당됩니다. 2월 24일 날 그 퍼블릭 차지 룰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했는데 그 내용에도 볼 때도 다카가 그 주에서 이제 기본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퍼블릭 차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이 없으신 분도 기본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세요.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파트타이머랑 프리랜서. 네,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예, 된다기보다도 이렇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네. 원칙적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뉴욕주나 기본 이런 실업수당은 각 주에서 노동청에서 이제 펀드를 주는 것인데, 실업수당을. 이 3차 패키지에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냐면, 팬데믹 언임플로이먼트 어시스턴트라는 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리랜서라든지 기그 워커, 그다음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그다음에 셀프 임플로이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파트타임을 구하려고 하는 자 또는 오랫동안 이제 실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있기 전에 직업을 잡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경우.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제가 직장을 나가다가 애들이 이제 아까 최은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집에서 머무르게 됐는데 근데 내가 유일하게 이제 소울 브레드 위너인데 네. 내가 일을 못해요. 자 이런 모든 분까지 그죠? 네. 아니면 목수일을 하시는 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셀프 임플로이 이 모든 분들이 주 노동청 실업 청구 수당하는 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네. 신청을 하게 되면은 4월 5일부터 7월 말까지 600불에 대해서 주당 줍니다. 자, 이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말씀하시는 이런 캐러고리가 예전에는 실업 수당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요번에 이제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이제 올해 12월 말까지 실직을 하신 경우에 한해서 청구를 하시면은 이런 그 혜택을 본다. 내가 뭐 실업 보험을 넣은 적도 없고 그다음에 뭐 떼나게 뭐 이렇게 뭐 페이첵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뭐 우리 뮤지션들이 많습니다만은 밤에 이렇게 맨하탄에 네. 카페 가가지고 물론 그것도 지금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네. 이제 그 연주를 못하게 됐다. 자, 요분들도 기그워커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3차 패키지가 통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논하고 실업수당 청구가 사실은 가장 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이 되겠는데 네. 이런 분들까지도 충분히 그 연방에서 주는 것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제가 제 페이스북에 가면은 어제 밤에 제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올려놨거든요. 네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들어가가지고 하시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프리랜서지만 사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프리랜서들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세금 보고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네, 어느 누구나 그 조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체류 신분과 맞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고 안 하고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할 수 있다는 뜻이시죠? 체류 신분하고는 조금 관계가 있지만. 틀린데, 네. 뉴욕 스테이트에 이제 클레임을 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이제 인포메이션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클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할 때 이게 특히 셀프 임플로이드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필아웃 하면서 물어보는 게 시민권자냐는 질문이 있고, 그럼 시민권자라고 누르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Alien Registration Number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영주권이라든지 노동카드가 있는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Alien Registration A 넘버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신분이 없는데 세금 보고를 하는데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 안 했어요. 실업보험을 신청 안 했을 경우에 네. 이런 항목에서 필터링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은 조금 그 실업수당을 청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실업수당을 청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도 일단은 뉴욕 스테이트나 뉴저지 노동청에 들어가 가지고 네. 그 필라웃을 하면서 이제 그 추이를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필라웃을 해서 서미트를 하게 되면은 세 가지의 이제 어떤 그 결과를 보내줍니다. 첫 번째는 컴플리트 했다 해가지고 본인이 실직을 만약에 뭐 2주 전에 했다. 그럼 2주 전부터 페이가 나오게 되는데 데비카드라든지 아니면은 유액 디파짓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성인됐다 해서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보통 2, 3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컴플릿이 되고 네. 돈을 받는 이제 이런 분이 계시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냥 그걸로 해서 끝나는 거 아니고요. 돈을 받으려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노동청에 접속을 해서 반드시 위클리 클레임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서리파이드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실직을 네. 계속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잡을 잡았다 이런 거를 계속 주일에 한 번씩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밋을 했는데 전화를 하라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사실 문제인데 전화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7일, 8일째 지금 이걸 상담을 하고 한 거의 100여 통화를 지금 저희가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가장 많은 컴플레인트가 뭐냐면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네. 예, 온라인도 지금 크래시가 되고 한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펜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전화를 하는 걸 하시게 되면 반드시 좀 어렵더라도 계속 전화를 해 주셔야 되고요. 네. 고무적인 것은 어제 이제 가버너 사무실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서버가 원래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네. 때는 서버 하나로서 이제 노동청에 있는 그런 로드를 견딜 수가 있었는데 네. 이게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자로 가버너 오피스에서 발표한 거는 지금 서버를 지금 50개로 늘렸고요. 네. 그다음에 콜센터 직원도 지금 1,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거는 좀 충분히 이제 그런 로드는 견딜 수 있다고 보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서밋을 했는데 펜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것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신분이 없는 물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에일리언 레지스트레이션 넘버를 안 썼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시민권자로서 체크를 안 한 경우에는 이런 펜딩에 걸릴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컴플릿이 안 돼서 네. 전화를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확실한 그런 지침이 아직 없는 한 저는 뭐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평소에 세금 보고를 하고 실직을 했으면은 노동청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충분히 신청하시도록 하시고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기본 실업수당은 해당이 되시면 기본 실업수당도 받고 거기에 추가해서 PUA도 받습니다. 600불씩 네. 4월 5일부터 그다음 7월 30일까지 주당 받고요. 그다음에 이번 3차 패키지에 또 추가된 거는 실업수당에 관해서 뉴욕주 같은 경우는 26주를 이제 하는데 1년에 26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받는 금액은 주당 최대 금액이 504불인데 504불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받았던 웨이지에 비례해가지고 차등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504불도 받지만 어떤 분은 200불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추가적으로 이제 26주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러면 26주를 받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실직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번에 3차 경기부양 패키지에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게 13주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네. 실업수당 그러니까 기본 실업수당만 받을 수 있는 자는 600불 그다음에 26주 지난 다음에 13주를 더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아까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네. 기본 실업수당을 못 받다 할지라도 600불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포기하지 마시고 네. 본인이 나름대로 네. 청구하는데 해당이 네. 된다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생각이 드시면 되신다 그러면은 예, 꼭 신청을 하셔서 네. 좀 어려운 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또 저희 청취자분의 그 질문이 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고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김지영 국장님 이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8월 말까지는 텍스를
내고 9월부터 2020년 3월 8일까지는 파트타임으로 캐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2019년 W2 폼을 받아서 텍스 보고를 했습니다. 실업수당보다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특별 재난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SSA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일찍 신청한 편이라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특별 재난기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김지영 국장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올릭 특별 상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또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제가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했던 질문 내용 이어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국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답변 준비되셨죠? 네네. 네네. 질문이 네. 좀 약간 클리어하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일단 그 질문하신 분께서 2019년 8월까지는 텍스를 띄고 9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는 파트타임으로 캐시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네. 말을 하셨기 때문에 네.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자영업을 하신다거나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 보이시고요. 네. 고용인으로서 일을 하시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W2를 받아서 텍스복을 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아까 최영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세 가지 구제 프로그램 중에 실업수당이 제일 적합하고요. 네. SBS에서 하는 재난기금은 주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레베뉴가 있고 또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SBS 론이나 은행에서 지금 하시고 있는 PPP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더 참고를 하시고 보내신 분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네. SBA 론은 해당 사항이 크게 많이 아니신 거로 보시면 네. 됩니다. 네. 크게 나눌 때 자영업 본인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비즈니스 업체가 없으실지라도 본인이 하고 있으신 분이면 상관이 없지만 네. 그냥 어떤 가게 밑에서 고용인으로서 계속 네. 월급을 받아오신 분이라면 실업수당을 신청하시는 게 더 적합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최은희 회장 함께하고 계신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4월 29일로 이제 계약이 미뤄졌습니다. 학교를 오픈하겠다는 시기가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시기가 점점 미뤄지는데 이 장기화되면서 혹시 졸업을 좀 당기고 9월에 다시 시작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거는 지금 어쨌든 모든 옵션은 다 열어놓고 있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마셔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공부에 여태까지 좀 관심이 없던 학생들 모두 다 요번에 리모트 러닝 원격 교육으로 인해서 새로운 호기심이 많이 나질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이번에 여태까지 언제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같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를 못 가서 또 여러 가지 힘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엄마 아빠 다 같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도대체 언제였었나. 그래서 이거가 사실은 행복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100만 명의 학생들한테 이번에 이렇게 모든 정말 세계가 다 겪고 있는 이런 대환란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졸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학업에 대해서 그런 거는 불이익이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여태까지는 교육에 대해서 부진한 학생들은 방학이 6월 말일 정도에 끝나게 되면은 썸머스쿨을 계속해서 그거를 만회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지금은 그런 새로운 그런 사회 안전,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름 동안에 더운 데서 학생들이 썸머스쿨 하고 그러는 거가 쉽지 않아서 많은 부분이 관대하게 이렇게 넘어가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또 새로 시작되는 9월 달에도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많은 위생과 여러 가지에 대한 많은 방침이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맞습니다. 지금 이때가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온 가족이, 그죠?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여행은 가봤지만 이렇게 3주, 4주 이제 앞으로 좀 더 장기화 될 텐데요. 언제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들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항상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도 해드리시고 어저께 그 자기 아들이 찰스 황태자가 바이러스에 걸렸고 그리고 또 영국 수상도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93세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Best day will return 그래가지고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가 너무 멋지고 그래서 그분이 93세를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분명히 더 좋은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수 변호사 함께 계신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질문이 막 몰리기 시작하네요. 어떻게 하죠? 소개해드릴 전화번호도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직참여센터 네. 이민자 보험률 대책위에서 소상인과 실직자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646-450-8603번입니다. 646-450-8603번. 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46-450-8603. 네, 646-450-8603으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1시간을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영 국장 함께 또 해주시고요. 어쨌든 어려울 때 많은 비영리 단체에서 지금 정보를 드리고 또 지원도 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더라도 용기를 가지시고 남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이렇게 찾아서 도움을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히스패닉계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가장 많은 지금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보고서 좀 뭔가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쿠오모가 데일리 브리핑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제 다시 예전처럼 평일처럼 노멀로 돌아갈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coming back이 아니라 we have to focus on the moving forward라고 plan forward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또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인종에 있어서 평등적인 쪽으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더 저희보다 못한 환경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더 지금 에센셜 워커로 더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인으로서 자기가 각자 처한 입장에서 다들 조금씩 다 도와줄 수 있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자기 건강이나 그런 걸 헤쳐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역할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서로를 도와야지 전부가 다 같이 유나이트 돼서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를 해서 우리가 전체가 다 같이 이 위험을 같이 넘길 수 있느냐를 다 같이 고민해보고 또 그렇게 참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한 1분 정도 시간 있는데요. 해주시겠어요? 한 가지는 그냥 주의 사항인데 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지금 현재 또 이런 기회에 또 나쁜 또 가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라든지 네. 아니면 가정에서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킷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알선해 달라는 이런 가짜 스캠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네. 좋은 선의에서 이런 저희 시민센터 같은 것 운영하는 것들이 있지만 조심해 가면서 또 왜냐하면 이런 도움을 취할 때 사실은 자기네 그 소셜 번호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런 가짜 스캠들에 넘어갈 수 있을 또 위험에도 같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항상 조심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 생활하시는 데 네. 있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 각자 조심하시고 또 각자 다른 사람 도와주실 수 있는 또 같은 그런 두 가지 면을 같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분 모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좋은 기회에 또 특별 상담 시간 마련하여서 여러분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전화번호 646-450-8603, 646-450-8603 시민참여센터 문의전화번호이고요. 학부모협회는 917-751-5936, 917-751-5936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전주열매 칼국수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